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발사체는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사거리 600km의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이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 구도를 선택하면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을 당에 공개 건의한 데 이어 민주당은 읍소 전략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이틀 전 해당 아파트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에서는 큰딸을 스토킹했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의 달걀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달걀 도매업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달걀값이 금값인 요즘 짱값에 달걀을 공급해주겠다며 도매상과 양계장을 속였는데 피해자가 2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던 40대 남성이 4시간 넘게 서울 도심을 배회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갖고 있던 휴대전화도 버렸지만 콜라를 사 마시며 카드로 결제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공개하며 탄도미사일이다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하고 무엇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정도인데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조차 확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어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 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앞서 사거리를 450km로 추정한 우리 군과 15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북한이 실제보다 과장해 발표했거나 우리 군 탐지 능력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주장대로 사거리가 600km라면 남한 전역이 모두 사정권입니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지난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도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사거리를 늘린 만큼 탄도 중량을 높은 것을 집어넣더라도 사거리가 전혀 기존 것과 비교해서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민생 행보를 일면을 통해 전하고 시험 발사 소식은 이면에 배치해 김 위원장의 참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도 언급하지 않아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맞다. 또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 상응하는 대응을 경고하며 곧바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취임 2달 만에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며 상응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북한 비핵화가 최종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외교적 해결에 대한 문을 열어두는 한편 최우선 의제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was the top foreign policy issue that he was watching. Is that how you assess the crisis in North Korea? Yes. 미 국무부도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과 함께 탄도미사일 시험을 규탄한다며 한국 등 동맹에 대한 방어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후 반응보다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를 즉각 소집했습니다.
Diplomatic engagement is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일각에선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이 백신 외교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마침 오늘은 북한 도발에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가 크다고는 했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말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념식에서 대통령에게 다가가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고 했던 유족 어머니도 오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11주기인 오늘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미사일 관련 내용을 기념사에 넣을지를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처럼 유가족이 대통령을 막아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배우 출신 박보검 일병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2023년 도입하는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지금부터는 12일 남은 보궐선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매일 2%포인트씩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선언한 박영선 민주당 후보. 오늘은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을 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시지가 현실화, 그러니까 인상이 민주당 정책이었죠. 이 세금 폭탄 논란 속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거 뭐예요? 창업! 여기. 제가 시장 되면 그 20대 청년들이 창업할 경우에 5천만 원. 출발 자산을 무이자로 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신촌과 홍대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2030 유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최근 서울의 공시지가가 19%나 오르며 세금 폭탄 비난이 쏟아지자 공시지가 인상률을 조정해달라고 당에 공식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후보는 20만 원 월세 지원 정책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지가 인상을 강조해왔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제안에 대해 모레 고위 당정청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변경 가능성까지 내비쳐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민주당은 민심 달래기를 넘어 읍소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잘못했다 도와달라, 몸을 낮출 대로 낮췄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특히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지지율, 대구 경북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다시 한번 LH 투기 의혹에 사과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LH 사태, 저희들로서 몹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공직사회가 다시 도덕적 긴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도 SNS에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이른바 반성 유세를 펼쳤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오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정말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화나시죠?
민주당 파란색에 많이 화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개별 지원 유세에 나선 의원들도 꾸지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은 26%에 그쳐 최저치인 대구 경북 24%와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은 읍소 전략으로 이른바 샤이 진보, 숨은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몸을 낮추는 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 전 아찔했던 악몽이 떠올라서일까요?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어서는 안 된다.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 그래요. 근데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에선 크게 앞섰지만 실제 결과는 0.6%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긴 경험 탓에 이번에는 고삐를 더 쥐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에선 박 후보가 10년 동안 바꿔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라고 했던 지난 2019년 광화문 집회 발언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설할 때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그러면서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100%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라며 부자를 만들어주지는 못해도 벼락거지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예견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서울시장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5에서 7%포인트 차이로 오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요. 말실수를 조심한다면 이런 단서가 붙었지만 이번에도 맞힐 수 있을까요? 이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신승을 예상했습니다. 20% 차이가 다 유지는 안 될지도 몰라요. 한 5, 7% 차이는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진영 간 1대1 대결인 만큼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말실수를 경계해야 한다며 오 후보의 중증 치매 환자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갖다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김 위원장은 자신의 별의 순간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언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며 파리를 어떻게 골라내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거 다음 날 비대위원장직을 던지고 제주도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 위험 속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이 지난해 총선이나 올 보궐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유세 현장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리였던 지난해 총선 때는 1인 유세도 하며 조심했는데 오히려 이 4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요즘 어디 가나 왁자지껄 경각심이 무뎌진 모습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한 줄 노선 유세단이 후보 사진을 들고 율동을 하고 지켜보던 시민들도 바짝부터 큰 소리로 응원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유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 인사를 나누지만 이곳 역시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에 육박했고 최근 3주 연속 40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30명 안팎이던 지난해 4.15 총선 때 별도의 거리두기 지침이 없어도 1인 유세를 하며 조심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 유세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의 경우 공적 활동인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수도권과 경남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만큼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하고 서울은 99명까지 모여도 문제없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며 감염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선거뿐 아니라 봄철 행락객도 확산의 변수인 만큼 가급적 당일 여행하고 단체 여행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부산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나란히 섰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임을 잊지 않겠다, 이런 서약에 같이 서명하는 자리였는데 치열한 선거전 때문인지 후보끼리 말 한마디,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영진 기자가 현장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고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겁니다. 두 후보는 대책위가 준비한 부산시장 후보자 서약서에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서약서에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내용은 오늘의 이 선거의 의미를 절대로 잊지 않고 스스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 앞서 두 후보는 각자 오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지 약속한 모든 것이 이후 실제 시정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감시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모처럼 뜻을 함께 했지만 회견 내내 두 후보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악수는커녕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서약을 마친 뒤에도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시장의 변호인인 정재성 변호사가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 사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사퇴할 즈음 자신 역시 누가 될 수 있다며 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핵심 기능은 그대로 두고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는 역할만 국토부에 옮기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언장담과 달리 개발 후보지를 발굴하는 택지 조사 기능만 국토부로 넘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후보지를 발굴하는 작업이 택지 조사인데 정부는 이번 의혹 상당수가 여기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비대해진 조직을 줄이기 위해 투기와 무관한 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만 떼어낼 계획입니다. 결국 LH의 핵심인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LH 사태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협의와 아울러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으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LH는 지난주부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기 신도시로 국한됐던 지난번 전수조사와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앞으로 1년간 직원 본인과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 거래 내용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15만 호 규모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재 하남 간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투기 의심자가 나온다면 LH 혁신은 물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열한이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국가보훈처가 무슨 초대장을 보냈을까요? 네, 오늘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초대장을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로 보냈는데 하루 전에 보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이 정치인들은 이 기념식이 오지 말라고 해서 이 야당이 반발이 거셌었는데 네. 전날 일단 오라고는 했군요. 네, 어제 저녁 6시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이 받은 문자인데요. 보면 이 내용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 인원을 축소했지만 참석 요청이 많아 정당 대표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초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천안함 유족들은 이 정치인도 국민인데 우리 자식 추모한다는데 왜 못 오게 하느냐 이런 섭섭하다는 반응이 많던데요. 네, 행사 장소가 매년 열리던 대전 현충원에서 이번엔 평택해군 2함대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정치인의 부대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 때문에 초대를 못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초청받지 못한 야권 정치인들은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보훈처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정치 행사가 되겠습니까? 민주당도 저런 비판을 좀 의식은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몸을 낮추는 분위기였는데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서해를 지키다하신 55분 영웅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김영철의 천안함 배우설이 제기되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발표였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캠프는 오늘 하루 동안 로고송과 율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인데 뭐가 달랐을까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사흘 전 문 대통령이 접종했던 종로구 보건소에서 같은 간호사에게 맞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사 동의를 받아서 정 총리에게 같은 간호사 접종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뭐 다 같은데 그럼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백신 접종 이후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간호사가 주사기에 백신을 채운 뒤 칸막이 뒤로 이동했고 뚜껑을 닫은 주사기를 들고 나왔다며 그 사이 바꿔치기를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칸막이 뒤에 모습이 이제 안 찍히다 보니까 음모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네, 오늘 달라진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접종했을 때와 달리 가림막 뒤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촬영 기자가 촬영해도 되냐고 묻자 간호사가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도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군요. 네, 민주당이 황당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의 불신의 공조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과학의 영역인 백신까지 정치에 이용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불신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불신은 또 다른 맹신에서 비롯된다고 하던데요. 무작정 믿는 것도 무조건 믿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등 대상자들은 이날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지급 시기가 보시는 것처럼 재보궐선거 바로 전주이고 대상자의 70%가 선거 전에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선거 전 돈 뿌리기라고 비판합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나흘 만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력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주요 지급 대상은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385만 명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속 지급 대상자 270만 명, 전체 70%에게 선거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최대 500만 원까지 바로 지급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대상자의 약 90%인 70만 명도 다음 달 초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선거 직전에 약 340만 명이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큰 돈이죠. 저희한테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요. 빨리 좋죠. 지금 다들 어렵죠. 지금 대출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게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상황이 심각해요. 우리 아는 지인들은 다 지금 문 닫고 있어요. 기다려봤자 우리 세금으로 들어 나가는 건데 뭐 어차피 다 다른 전기세도 비싸고 수도세도 비싸고 다 오를 거 아니에요. 모두. 야당은 선거 직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핑계로 대놓고 매표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선거 경찰은 당시 근무했던 의사 등 병원 직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석시사일 공모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살해 혐의로 큰딸의 지인인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평소 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창문이 뜯긴 흔적도 보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건 어젯밤 9시쯤. 경찰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큰딸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남성은 자해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남성이 큰딸을 일방적으로 좋아해 괴롭힌 걸로 안다고 말합니다. 헤어져서 그랬다, 그 남자가. 헤어져서 그 앙심을 품고.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아파트 CCTV에는 남성이 사흘 전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남성이 사흘 동안 세 모녀의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3명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남성의 몸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여성만 골라 커피와 물 등을 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도심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창원시 일대를 돌며 혼자 있는 여성에게 침을 뱉거나 커피와 물 같은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입니다. 일부 피해자에겐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고 피해 여성을 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범행 후 달아나기 쉽게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례들이 늘면서 SNS에선 커피 테러를 한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만 18명, 대부분 10대와 20대의 여성입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남성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인 불만이 앞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였다고, 그런 행위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혼자서 그런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김해에선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흰색 액체를 뿌리고 달아났다 붙잡히는가 하면 인천에서도 여성 행인에게 수차례 검은 잉크를 뿌린 2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개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고요. 외출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밤에는 더 주의를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자칫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긴 했는데 탄산음료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반쯤 걸친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는 건물 계단을 오르며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양손에 탄산음료를 들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 때문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붙잡힌 40대 남성입니다. 흉기를 들고 4시간 정도 도심을 활보하던 남성을 잡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건 손에 든 탄산음료였습니다.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시각은 오후 4시쯤.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성의 행적을 발견한 곳은 서울 마포구였습니다. 남성의 휴대전화가 마포구에서 발견된 겁니다. 전자발찌를 끊은 남성은 이곳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출구 주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버려진 것을 60대 노인분들이 아마 갖고 오셨나 봐요. 마침 또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나 보더라고.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인하던 중에 카드 결제 내역이 찍힌 문자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도주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시각, 서대문구의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인데 탄산음료를 2번 샀습니다. 같은 이름의 가게를 수소문한 끝에 경찰은 가게 건물 옥상에 있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취재한 뉴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요즘 달걀값이 금값인데 달걀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싼 값에 달걀을 공급한다고 접근해서 양계장과 도매상을 속였다는데 제보자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장하연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가봤습니다. 이곳은 달걀 유통업체 창고입니다. 그런데 창고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업체 대표 이모 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직후 돌연 잠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씨를 통해 달걀을 구매해온 도매업자 A 씨. 이 씨가 양계장에 제공할 사료값을 미리 지불하면 달걀을 저렴하게 주겠다고 해 돈을 보냈는데 이 씨가 잠적해버린 겁니다. 11억 5천 정도를 더 계란으로 받아야 되는데 계란은 한 2달여에 걸쳐서 이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금을 했는데 계란은 안 올라오고. 피해자들은 이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2천, 그 다음 3천, 그 다음 1억, 그 다음 3억 이런 식으로 계속 선입을 주면 계란을 줬던 거예요. 근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어요. 이 씨가 5년 넘게 달걀 유통업을 하며 신뢰를 쌓은 뒤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이유로 공급을 미루다 달걀값이 정점을 찍은 2월 중순 잠적했다는 겁니다. 이 씨에게 달걀을 제공하던 양계장도 피해를 봤습니다. 나중에 돈을 준다며 달걀을 먼저 받고는 그 달걀로 도매업자들을 속인 겁니다. 제 거 가지고 다른 상인들을 이렇게 미끼로 써먹었더라고요. 답답하죠. 깝깝하기도 하고. 엄청 큰 금액이에요, 이게. 채널A 취재진은 이 씨의 사무실과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도매업자들끼리 확인한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최근 증시 상황이 좀 주춤했죠.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50일 넘게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며 원성이 큽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예 그 비중 자체를 늘릴지 국민연금이 내부 회의를 열어 논의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주식 자산과 관련한 리밸런싱 체계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연금이 올해 목표 비중인 16.8%에 기존 2%포인트였던 여유분을 3%포인트 이상 늘려서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할 수 있게 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한 연기금이 올해 초부터 매도한 국내 주식은 15조 9천억 원.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 비중이 최근 증시 호황으로 정해진 비율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21.2%가 됐지만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전체 자산의 16.8%까지만 보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순매도 행렬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옛날의 그 원칙, 원리에 얽매여서 매도로 일관했다는 것은 국민 정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를 의식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에 의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위는 다음 달 같은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 마신다는 술, 소주. 그 소주의 쓴맛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도수가 20도 넘었는데 요즘엔 와인보다 살짝 높은 16도 소주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는데요.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에서 많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더 자주 마시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집에서 혼자 편하게 마시는 홈술, 혼술이 대세가 됐습니다. 술도 점점 순해지는 추세, 소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한 주류 업체는 간판 제품의 도수를 16.9도에서 16.5도로 낮추며 순한맛 소주 열풍에 가세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16.5도인 소주입니다. 이제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35도로 시작한 소주, 1960년대 30도에서 1990년대 20도대로 낮아진 후 2012년엔 19도까지 내려와 현재 16도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알코올 도수 40도를 웃도는 센술의 대명사 위스키도 도수를 낮추며 32.5도짜리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낮은 거는 먹기는 편해요. 옛날에 좀 도수가 좀 높은 거는 먹으면은 좀 골병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전 예전처럼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격은 똑같은데 도수가 낮아지면 그만큼 알코올 성분이 더 빠진 거니까. 주류 업계는 소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수를 더 낮출 계획은 없단 분위기입니다. 도수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소주 본연의 맛을 유지하면서 도수는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수를 낮춘 저도주들이 음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낮춰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참사로 한인 여성 4명이 숨진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휴스턴에서 한인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흑인 여성이 아시아계라고 폭언을 하며 이 여성을 마구 때리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피해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인 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흑인 여성. 한인 여성이 쓰러져도 계속 폭행하고 말리는 사람들도 밀쳐냅니다. 잠시 뒤 미용용품점에서 쫓겨난 여성과 일행은 차량을 이용해 한인 가족을 위협합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갑자기 서 있다 때리면은 갑자기 때려놓고 내가 위협을 줘서 때렸다. 저는 걸어오는데 그냥 때려놓고. 함께 있었던 가족은 혐오 범죄였다고 주장합니다. You little Asian girl. That's what she remembered. 폭행이 있었던 날은 애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은 다음 날. 얘네들이 욕하는 거는 항상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저희한테 중국이야 에이시아나 욕을 하는데. 수사당국은 인종범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흑인 여성들은 오히려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I felt like we was getting profiled because it was a group of black women, young women at that point. 폭행당한 한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모금은 1,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나이키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불태우고 찢는 영상들이 번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불이 붙은 신발에 기름을 계속 뿌립니다. 세숫대야에 담긴 옷도 활활 타오릅니다.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영상도 인터넷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以后这样的企业我见一个是一个我就不买你们的衣服. 중국에서 주로 순환을 당하는 브랜드는 스웨덴 기업 H&M과 미국의 나이키입니다. 강제노동 착취 의혹이 불거진 신장에서 만들어진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장에 걸린 간판을 떼려고 사다리차와 포크레인이 동원됐고
중국 지도와 쇼핑 사이트에서 H&M 매장 위치가 사라졌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H&M 매장은 중국 지도 바이도에서는 이렇게 사라지고 일반 상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挣着中国人的钱，你还这么说中国这个那个的，觉得这不是很尊重的。我个人认为是他为他们某一小部分人的所谓的人权，真正美国自己国家都人权都不是很好。 아이돌 그룹 FX의 중국인 멤버 빅토리아를 비롯해 연예인들은 불매운동이 벌어진 제품의 모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신장 면화 재배 밭을 생중계하며 불매운동을 두둔했고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과거 인권 문제를 꺼내들며 불길을 키웠습니다. 在美国，黑奴被强迫在棉花地里采摘的照片，40%多都已经进行了机械化的采摘。 홍콩 매체는 이 사진이 알고 보니 노예가 아닌 죄수들 사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장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EU